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50대 중후반에 이르면 이제는 회사에서 은퇴를 고민할 때가 다가오죠.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은퇴 후에 과연 내가 가진 돈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퇴 전략을 세우긴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었던 대기업 팀장 출신 55세, 은퇴 후 5억 날리고 절망 속에 빠진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분만의 특수한 사연이라기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후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 더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두 사례도 살펴볼 거예요. 혹시나 나도 혹은 내 주변 사람도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삶의 함정과 세 가지 사례. 1. 대기업 팀장 출신 55세, 퇴직금 5억이 한순간에. A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입사해 온갖 고생을 거쳐 부장급 팀장 자리까지 올랐죠. 일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교육비, 주택자금, 생활비 등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5세가 되어 회사와 협의 끝에 명예퇴직을 결정했어요. 퇴직금으로 5억 원가량을 받았고 이 정도면 내가 65세까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5억이면 이자를 조금만 굴려도 매달 꽤 쏠쏠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문제는 막상 퇴직하고 나서 은퇴 생활의 리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출 관리 미숙.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실상 큰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금 5억을 손에 쥐고 나니 이제 이게 전부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절약을 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경제활동 없이 생활비만 빠져나가니까 금방 초조해졌죠. 투자 실패.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시기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의 시스템 안에서만 일해왔던 터라 직접 몸으로 뛰며 리스크를 감당하는 자영업이 어떤지 몰랐죠. 결국 2년 만에 사업이 망하면서 투자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미래 설계 부족. 은퇴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며 지낼지가 막연했어요. 퇴직만 하면 마음 편히 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직장에서 받았던 인정이나 성취감이 사라지고 일상이 무료해지면서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우울감이 찾아오면서 판단도 흐려지고 결국 무리한 투자와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5억이 3년도 채 안 되어 대부분 사라졌고 새로 구직을 하려니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50대 자영업자 B씨 퇴직금으로 빚만 늘어난 사연. 두 번째 사례는 B씨 가명 이야기예요. B씨는 50대 초반까지 개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조금 일찍 사업을 접고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죠. 그분의 계획은 이랬어요. 퇴직금, 저축금, 노후 자금. 2030대 때부터 알뜰하게 저축을 해둔 덕분에 퇴직 후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약 3억 정도 있었어요. 게다가 사업 매각 대금으로 2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5억에 가까운 현금이 모였죠.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 임대 수입. 더 이상 업무 스트레스 없이 임대료로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 몇 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 추가 매입까지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곳에 투자했다가 공실이 오래 이어지면서 월세 수입이 뚝 떨어졌죠.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등 예측 못한 지출. 게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비로도 큰 돈이 나갔어요. 또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 결혼은 부모로서
내가 어느 정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결혼 자금도 지원해주다 보니 어느 순간 가지고 있던 현금이 빠르게 사라졌죠. 결국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도 부실한 데다 병원비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은퇴 후 부담이 점점 커졌습니다. 월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대출 이자와 공실률 문제로 순수익이 거의 없어요. 매달 생활비는 물론 약값 등 여러 비용이 빠져나가다 보니 저축해둔 돈도 거의 남지 않았고요. 이 사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엔 부동산 투자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직장인 C씨, 은퇴 후 1년 만에 다시 취업 전선으로. 마지막으로 소개할 C씨 가명은 56세로 30년간 한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절약 정신이 강하셨던 분이라 실제로 모아둔 돈도 꽤 있었고 자녀 학자금도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1년 만에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을까요?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 C씨가 은퇴를 결심했던 23년 전만 해도 물가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를 줄 몰랐어요. 은퇴 후 계획에 맞춰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로 생활해보니 각종 세금, 관리비,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더랍니다. 은퇴 후 소소한 사치.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본인을 위해 제대로 써본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퇴하면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좀 즐겨야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지출 규모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국내 여행이었지만 이왕 하는 거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취미 장비도 사고 싶고 그렇게 작은 지출이 모여 생각보다 크게 불어났죠. 연금 개시 시점 미스매치.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만 60세 혹은 62세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씨는 조금 일찍 은퇴를 했고 연금 수령 시점과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이 맞물리지 않았어요. 몇 년만 버티면 연금이 나오겠지 했지만 그 몇 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은퇴 생활을 접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인사총무나 회계 파트 일을 다시 하게 됐죠. 물론 예전처럼 고연봉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생활비 걱정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하더군요. 정리 및 조언. 위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지 않나요? 첫 번째, 은퇴 후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것. 두 번째, 어떤 형태든 투자를 시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공부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어느 정도의 예상치 못한 상황 병원비, 자녀 지원,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예비 자금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얼마를 모아야 안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 지출 패턴, 가족 환경, 또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아래 세 가지 원칙만큼은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은퇴하기 전 최소 몇 달 정도는 은퇴 후 생활비를 가정하고 실제로 지출해보세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직접 체험해보면 감이 옵니다. 투자 전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자.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적으니 투자를 잘못하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무리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원금 보전이 가능한 안정적 투자처를 찾는 편이 좋습니다. 위기 대비 자금을 여유 있게 남겨두자. 긴급 자금은 최소 12년치 생활비 정도로 준비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나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맺은 말. 대기업 팀장 출신 55세, 은퇴 후 5억 날리고 절망 속에 빠진 사연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실제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재정 계획보다 중요한 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일지도 몰라요.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물론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수죠.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가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뒤라도 나는 어떻게 내 시간을 설계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퇴 후 삶을 고민할 땐 어떻게 돈을 모을까? 많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이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